그런 가운데 벤자민 코hen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대규모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하고 나서. 네, 안녕하세요. 4월 16일 파이유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와 암호화폐 흐름은 간밤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일단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관세 관련된 이슈가 시장의 투심을 크게 흔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뉴욕 증시는 지금 실적 시즌이 겹쳐서 기업들이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일부 견인해주기도 했지만 관세와 관련된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 물가 지표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 오히려 관세 때문에 오를 줄 알았던 수입 물가가 되려 하락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워낙 요즘 유가가 많이 내렸잖아요. 저유가 때문에 수입에 대한 물가가 쭉 내려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는 부담이 아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지표이니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지만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관세 이슈가 좀처럼 거리를 좁혀가지 않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시장을 여전히 이 관망세로 좀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은 계속 중국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네가 먼저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야만 우리 미국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이죠. 간밤에 백악관 대변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그렇게 발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필요하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을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게 먼저 협상 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공이 중국 쪽 코트에 넘어가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을 하면서 그 공을 미국 쪽에 던져줘야 된다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기다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은 어떠한 말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매일매일 시진핑 주석을 찾으면서 부르면서 빨리 우리한테 협상하자 하라고 이야기해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미국 관세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내놓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관세를 보복 관세 차원에서의 대응 조치를 이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는 히토류를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면서 히토류 공급망의 80%가 다 중국 안에 있는데 히토류가 없으면 뭐 자동차도 못 만들고 2차 전지 못 만들죠. 그리고 드론도 못 만들고요. 뭐 로켓이나 이렇게 첨단 기술, 첨단 소재가 들어가는 것들에는 히토류가 다 필요한데 중국이 히토류를 딱 걸어 잠그게 되면은 미국 쪽에서는 공급망 측면에서 원자재 공급망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과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엔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를 100% 이상씩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 미국 비행기 사지 말아라라는 조치도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때문에 해당 이슈로 간밤 보잉 주가가 또 하락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국은 직접적으로 미국 니네가 먼저 우리한테 협상 제안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보복 조치로 계속해서 미국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협상하자고 해라고 주장만 하고 있고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오늘 중국은 입을 열게 될지 일단 시장 분위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그 안에서 그나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던 비트코인과 관련된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해당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미국 디지털 자산에 관한 대통령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인 앤서니 폼플리아노와 함께 내용 진행을 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재무부가 소유하고 있는 금 인증서를 재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몇천 년 동안 금과 같은 자산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자산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금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그걸로 암호화폐를 사자라는 거죠. 이러한 주장은 사실 이미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을 한 바가 있었고 예전에도 한번 금과 관련돼서 내용을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액수가 정확히 현재 가치로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오딧을 통해서 미국 안에서 추가적인 이 금에 대한 가치 재평가와 함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흐름이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제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 고율 관세로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세금으로 벌어들이는 금액 중의 일부를 비트코인을 사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둘 중 하나 확실시 된 건 없지만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긍정 요인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 나온 소식도 시장에는 힘이 돼주는 소식이었는데요. 미국을 넘어서 제2의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안으로 제한하는 모습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국가 비축안으로 제시를 하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은 리더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슬슬 하나 둘씩 미국처럼 우리도 비트코인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유럽의 스웨덴에서 해당 내용이 전해졌는데 스웨덴의 한 국회의원이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자산으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암호화폐 채택 흐름에 맞춰서 스웨덴이 선도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라는 주장을 내놓은 건데요. 스웨덴 민주당 의원이 재무장관에게 비트코인을 몰수된 자산을 활용해 축적하는 국가 전략 수립을 요청하는 공식 질의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이미 압수된 자금을 통해서 전략적인 비트코인 비축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스웨덴도 유사한 전략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요. 스웨덴뿐만 아니라 체코에서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체코 중앙은행 총재는 체코 공화국의 외환 보유고를 최대 7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다각화하자라는 의견을 제기했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미국으로 치면은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럽 전체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둘러싼 의견은 아직까지는 분분한데요. 체코나 스웨덴처럼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라는 내용들이 간밤에 전해지면서 제2의 미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벤자민 코hen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대규모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대규모 반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요. 2019년에 나타났었던 패턴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걸지 일단 벤자민 코hen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새로운 저점으로 69,000에서 75,000달러 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폭락을 했었는데 그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74,000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낮은 69,0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근에서 비트코인이 지지를 받고 올라오게 된다면 대규모로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의 글을 내놓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폭락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주면 너무 좋겠지만 시장의 상황이 현재 그렇지는 않죠. 분위기가. 때문에 과거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되게 된다면 69,000에서 75,000달러의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파이어유 차트는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파이어유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2.95%로 어제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파이어 스코어가 어제는 양수였는데 오늘은 음수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지난 1시간 동안 비트코인을 포함한 거래소 안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의 개수 43%는 상승을 보였지만 56%는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파이어 스코어 같은 경우도 40%는 오름, 41%는 내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보조지표죠. 파이어 RSI 시그널 같은 경우는 86%가 숏에 대한 시그널을 가리키고 있고요. 파이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는 시그널입니다. 88%가 하락을 가리키면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두 지금은 가격의 약세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4일의 추세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84%대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가 조금 더 강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S 시그널이 뜨면서 그 뒤로 가격이 쭉 빠졌습니다. 파이어라인 아래까지 캔들이 크게 밑도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렌드라인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가격 상승은 예상이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하락 추세 안에서 캔들이 지금 하단을 뚫고 내려가 있는 상황, 그리고 다시 양봉으로 좀 전환을 해주려는 모습인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내려갔다라는 부분에서 당분간 약세에 대한 변동성 계속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 구간에 대한 지지까지도 사실 깬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확실하게 이 장기와 단기 지지를 캔들이 웃돌 수 있을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중간 라인으로 계속 회귀해 주려는 움직임이 강하기 때문에 84,900달러 선까지 다시금 가격 변동이 나올 수 있을지 1차적으로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요 알트코인 이슈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이 스위프트사와 함께 제휴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말부터 가격 반등이 있었습니다. 스위프트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죠. 어제도 살짝 다뤄봤었는데 최종적인 상황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스위프트와 XRP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XRP와 스위프트의 협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처음부터 왜 나왔냐라고 놓고 보면은 이 암호화폐 한 인플루언서인 존 스콰이어라는 분이 리플이 스위프트의 글로벌 결제망에 통합될 것이다 라는 공식 발표가 나온다 라는 주장을 했고요. 해당 주장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리플과 스위프트가 제휴한대 라는 소문이 돌면서 리플의 가격 상승까지 일어났었던 겁니다. 스위프트망은 지금 전 세계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연결되면서 말 그대로 글로벌 국제 결제망으로도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거래 규모만 넣고 봤을 때는 스위프트망 같은 경우는 5조 달러에 달하는 거래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리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위프트와는 비교해 보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수준이고요. 다만 리플이 스위프트망과 정말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통합하게 된다면 시장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인플루언서가 내놓은 발언 자체가 아예 가능성이 없는데 내놓은 말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언가 본인이 들은 게 있으니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전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스위프트나 리플사에서 추가적으로 전해올 소식들을 기다려보면서 일단은 루머로 대응을 하시되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의 또 다른 긍정 호재 중 하나는 바로 현물 ETF 출시도 되겠습니다. 지금 솔라나가 어제 캐나다에 이제 ETF 출시 오늘부터 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만 놓고 봤을 때는 XRP, 이 리플이 알트코인 중에는 ETF 승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솔라나도 있고 도지도 있지만 리플이 가장 먼저 승인될 가능성으로는 이런 이유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XRP의 ETF를 신청한 신청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총 10건에 달하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안에서는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SEC의 주요 심사 기준이 유동성인데 유동성이 또 굉장히 뛰어난 현물 시장을 XRP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죠. 21년 상장 폐지 이후에 미국 안에서 XRP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시장 깊이 개선으로 시가총액도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기관의 관심과 구조화 상품화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리플의 변동성 현재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을지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리플의 모습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XRP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비트코인의 S 시그널이 떴을 때와 유사한 구간의 위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파이어 라인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렌드 라인을 켜놓고 확인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일하게 단기 하락 지지를 받지 못한 채 하락이 나왔었고요. 다만 비트코인과 다른 점은 장기 추세에 대한 지지는 잘 지켜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인 2.1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이 나올 수 있을지, 나옴과 함께 추세의 반전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코인이죠. 솔라나에 대한 이야기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솔라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킹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성도 확실히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수익률을 통한 투자 매력도 증가가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라나 ETF는 6에서 8% 정도의 수익률을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솔라나 관련해서 또 전해졌던 긍정적인 소식은 미국의 상장 기업인 제노버가 1,050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를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 상장사들은 있는데 이렇게 솔라나를 매수한 상장사는 미국 기준으로는 제노버가 최초이고요. 1,050만 달러 상당의 솔라나를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솔라나를 계속해서 매집을 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픽을 받고 있는 솔라나 현재 모습 어떨지 차트로 만나보시죠. 네, 솔라나 모습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는 동일하게 SL 시그널과 함께 파이어라인 아래에서 가격 진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유효한 상황이고요. XRP 그리고 비트코인과 굉장히 유사한 차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지지 라인을 거의 밑도는 상황이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이 지지 라인을 반등을 삼아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서포트와 지지와 저항 구간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은 트렌드 러우로 봤을 때는 124달러 선, 그리고 매도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 첫 번째 저항 구간으로는 134달러 선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과 함께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소식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웹3 게임을 출시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졌었고, 무엇보다도 에릭 트럼프의 아들이죠. 차남이죠. 에릭 트럼프가 이제 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연설을 이어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해당 자리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에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두바이 크립토 컨퍼런스의 연설자로 참석하는데 해당 컨퍼런스는 4월 30일에서 5월 1일에 열리게 됩니다. 해당 구간 안에서 나오는 소식들도 여러분과 함께 실시간으로 매일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파이어시황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